제노가 는 거는 445cc면은 좀 많이 는 거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내 뼈보다 가슴이 더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거를 원하셨을 수도 있죠. 가스피셔라는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얘기해주세요. 오늘의 나닥은 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국현입니다.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이면서 유명한 사업가 겸 모델인 카일린 제너가 가슴 성형 사실을 밝혀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저도 기사를 통해 봤는데요. 카일리 제너 분이 올리신 SNS를 보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NS에 올리신 내용이 뭐예요? 본인 가슴 성형 수술을 한 게 모더레이트 높이의 445cc의 볼륨을 가진 보형물을 넣었고 근육보다 아래, 흔히 이제 이중평면 이 방법을 사용했고 실리콘 보형물을 썼다는 내용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가스피셔라는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가요? 이 사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요 SNS 올리신 걸 보고 찾아보니까 비버리힐스에서 이제 하시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실리콘 보형물은 넓이하고 높이가 있는데 이 넓이마다 다른 높이로 보형물이 구성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높은 높이일수록 볼륨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로우, 모더레이트, 하이 혹은 미니, 데미, 풀, 콜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형물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모더레이트가 중간 단계라고 하셨는데 제노가 는 거는 445cc면은 좀 많이 는 거 아니에요? 모더레이트 프로파일인데도 불구하고 445cc가 된다면 보통 지름이, 보형물의 지름이 한 12cm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게 넓은 거예요.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보형물의 지름이 11.5cm 정도인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1cm 정도가 더 넓은 보형물을 썼다고 볼 수 있죠. 혹시 그런 이유를 좀 유추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보형물의 넓이를 우리가 환자들한테 맞게 선택해야지 이거를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의 이 가슴 넓이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넓은 보형물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는 간혹 환자분들이 내 뼈보다 가슴이 더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안쪽도 좀 확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최대한 넓게 넣으면 이제 안쪽도 잘 모이고 바깥쪽도 좀 이렇게 풍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원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단점은 너무 넓은 보형물을 쓰게 되면 결국엔 피부가 너무 얇아지고 너무 비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거 너무 심하죠. 실리콘이 현재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코, 이마, 턱, 엉덩이 많은 부위에서 실리콘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슴 보형물, 그러니까 실리콘 보형물은 외피를 구성하는 실리콘과 내부에 충전되어 있는 실리콘 젤로 구성되어 있고 예전에 실리콘은 파열이 되면 실리콘 젤이 흐르기도 했었거든요. 2000년대 이후로 나온 실리콘에서는 코에시브 젤이라고 해서 파열이 되어도 응축되어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안전한 형태로 되어 있고 실리콘 젤은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보형물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보형물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보형물보다 사이즈가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체형도 변화가 있고 큰 보형물을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FDA 인증을 받은 동일한 보형물을 똑같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대 첫 가슴 보형물 수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근육 위로 대부분 보형물이 시행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형물이 너무 비쳐 보이고 또 울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단점들이 부각되면서 그 후에는 보형물을 근육보다 아래 넣게 되는데 미국 성형외과 의사 중에서 테벳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근육의 아랫부분을 좀 잘라줘서 아랫부분이 잘 늘어나게 해주고 자연스러운 모양을 갖게 해주는 방법을 발표하고 그 방법을 이중평면 듀얼 플레인이라고 이름을 지으셨거든요. 대부분 날씬하고 가슴 쪽에 상체 쪽에 지방이 많지 않은 환자들은 근육으로 보형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중평면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가슴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시작한 건 미국이 맞죠. 근데 아직 수술 케이스도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보형물이 대부분 이제 미국 FDA 승인 받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인 거죠. 미국에서 먼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형이 조금 다르죠. 키도 크시고 뼈대도 조금 더 클 수 있고 원하는 또 크기, 또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분위기 좀 어느 정도 노출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좀 다르고 생활 패턴도 좀 다르기 때문에 크기는 조금씩
서양 쪽에서 조금 더 크게 원하시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일리 제너 수술 결과 전후 사진이 있는데 요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옷 입은 걸로 봐서는 제가 뭐 이렇게 수술이 잘 됐다, 뭐 조금 이상하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가슴 수술하면 또 안에 또 브래지어를 입어서 모양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기보다는 환자분께서 수술을 했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환자분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가슴 확대 수술은 모양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환자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일단 수술의 결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셀럽인 카일리 제너가 가슴 성형을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고 그에 따른 많은 기사가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가슴 성형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나답 김국현이었습니다.